안녕하세요. 최신 교육 연구를 소개하는 고종필 교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가봐야 하나? 어디가 아픈 걸까? 대부분의 부모는 먼저 몸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연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아이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은 아닐까? 오늘 소개할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부산 지역의 청소년 쉼터에 머물고 있는 가출 청소년 47명을 조사했고, 동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8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단순히 우울증이나 불안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상당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통, 복통, 어지럼증 같은 신체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수면 문제를 경험하거나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우울함과 불안함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숨이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보건교사는 아이들이 보건실에 와서 자주 눕고 싶어 하거나 두통약을 찾을 때가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눈물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은 종종 마음의 아픔을 몸의 증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고통이 몸의 신호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어떤 아이는 머리가 아프고,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해 행동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치게 하면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보건교사들은 자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디지털 환경의 영향이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보건교사들은 SNS와 짧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자해 행동이 또래 사이에서 확산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온라인에서 본 행동을 모방하며 위험한 행동이 점점 일상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SNS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얻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지지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SNS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에게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가출 청소년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직접 말하기보다 신체 증상이나 행동 변화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의 문제 행동보다 먼저 아이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행동 자체를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는 종종 문제 행동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 예전보다 자주 아프다고 한다, 방에만 있으려고 한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사춘기 현상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부모입니다. 둘째, 아이를 신문하기보다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되면 질문부터 쏟아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괴롭혔어? 왜 그런 거야? 하지만 힘든 아이들은 대부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엄마는 네 마음이 궁금해.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은 아이에게 안전감을 줍니다. 많은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 앞에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연구를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났구나. 속상했겠네. 실망했구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그것을 몸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고통을 말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두통으로 말하고, 어떤 아이는 복통으로 말하고, 어떤 아이는 무기력함으로 말하고, 어떤 아이는 분노와 반항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그 신호를 문제 행동으로만 해석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엄마 아빠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조언하기 전에 조금 더 오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설명보다 부모의 경청 속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